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저항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선동이 소동에서 그치지 않고 난동으로 폭동으로 점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공격들 중에서 상당수는 헌법재판소의 심판기능 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력 정치인들이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훼손하는 발언도 하고 있는데 도를 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께서도 그 내심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외적으로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해도 임명 거부를 하거나 임명 지연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헌재 결정은 감탄 고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법치고 헌정 질서인데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쩌면은 힘으로 밀면은 꺾을 수 있는 듯한 언사를 정부 여당에서 중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 대놓고 하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복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 측이 심사하거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고 더구나 존재하지도 않는 여야 합의 관행에 따라서 여야 합의를 확인하겠다면서도 여당이나 국회에는 공식적으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장막 뒤에서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서 국가중대사를 결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임명을 외주화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로 법치를 압도하려는 반헌법적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과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국회가 원하는 것은 이 침해가 종결되고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는 헌재 결정이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설마나 어쩌면이 아니라 정말 그런 점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관님들께서 지혜와 해안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결정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즉 피청구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인 국회의장이 국회의 본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 이름으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국회가 그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적극적 당사자로서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인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고 당연히 합의제 국가기관이자 그 어느 헌법기관보다도 단체성이 강한 국회의 의사원칙에 따른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만일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 다수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들의 의사 없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국회의원 다수의 의사와 국회의장의 의사가 다를 경우에도 국회의원 다수의 의사에 반하여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청구인들은 국회 사무처 직제 국회규칙 240조가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 직제는 국회 사무처법에 따라 국회 사무처의 하부 조직과 그 분장 사무 등 국회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 규칙일 뿐 국회의 의사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청구인 청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신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재판관 설중권,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은 어디까지나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관한 동의권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권만을 의미하며 국회 목 재판관 3인의 최종적인 임명권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유수의 헌법학 교과서에도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에 관하여 현재 소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 및 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권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3인의 최종적인 임명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권리는 청구인인 국회의 권리이므로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위한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인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결 없이 직권으로 국회 이름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신다 하더라도 비청구인이 청구인의 헌재재판관 선출권과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구인 대리인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2월 6일자 변론 요지서 말미에 다만 재판부께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험결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재판부께서 그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국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지금 준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그건 사실은 이제 여야가 협의를 좀 해야 될 문제라서 사실은 조금 그 기간을 딱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지금 현재 바로 그냥 이견 없이 된다고 해도 한 2주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내일 의향이 있다면 내십시오. 이상으로 변론을 제가 청구인 대리인께 네.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건 피청구인 쪽에도 나중에 여쭤볼 거니까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국회가 이제 그 실질적인 원고가 돼가지고 행정소송한 적이 있죠. 네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청장 상대로 해가지고 네네. 도로 사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했죠. 네네. 이제 그 사건에서 형식적인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인 국가기관으로는 국회가 이제 그 권한을 침해됐다 해가지고 취소송을 제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건에서 국회 의결이 있었습니까? 의결이 없었습니다. 그 피청구인 대리인께 여쭤보는데요. 네. 그 경우 이제 그거 말고도 더 있거든요. 이제 네. 더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한강사업 본부장을 상대로 해서 하천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한 적도 있죠. 네. 네, 그때는 결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사건들 그 사건 번호하고 네. 판결문을 좀 참고 자료로 내주시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피청구인 대리인께 여쭤보는데 네. 그 경우도 지금 국회가 실질적으로 원고가 돼가지고 그 국회의 권한이 국회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사안에서 결의 없이 그냥 그 판결까지 다 진행이 됐거든요. 네. 이제 그 사안하고 지금 이 권한쟁의 그 청구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같은 거 아닌가요? 재판님 그거는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건의 경우에는 국회의 권리가 침해되어 가지고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이것은 좀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그 다른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 침해된 이유로 권한쟁의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건가요?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권리와 권한이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다르죠? 예를 든다면은 약간 국회의 어떤 뭐 율성을 깨가지고 국회가 국회 이름을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시 당사자가 됐다 하는 것은 권리가 침해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의결 없이 국회의 사무로서 바로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헌법상에 지금 있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은 국회의 의원들이 다수로 의결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다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회의 어떤 민사상의 권리 또는 행정법상의 권리하고 이 사건 헌법상의 권한이 침해된 거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적극적 다수의 경우에 당연히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재판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행정소송의 당사자라든지 또 민사소송의 적극적 당사자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그건 국회의장 사무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러한 권리 침해가 아니라
국회의 권한, 그러니까 국회라는 것은 국회의원 전원이 합의체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인데 그 권한이 침해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국회의 권한을 국회를 대표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권리와 권한의 차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예를 드신 그 두 판례의 당사자 표시가 국회로 되어 있는지 국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가로 된 경우하고 국가기관으로 해서 국회하고는 그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구별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그 실질적 당사자가 국회라 하더라도 그 사건의 당사자 표시가 국가라든지 뭐 다른 걸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이 권한쟁의에서 국회 명의로 국회의장이 청구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아니요 뭐 하여튼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그게 이제 국회의 권리 결국 보니까 이제 재산권이더라고요. 이게 도로 사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하천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그러니까 국회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건데 그 국회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거하고 국회의 그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침해됐다는 거하고 똑같은 원고의 입장에서 하는 거라서 하여튼 그 주장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네, 좀 혹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좀 민사상과 행정법상의 최창원 변호사님 권리와 뭐 하실 말씀 있나 보다. 권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이크 좀 드리시죠. 예. 이제 주식회사에서 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어떤 권리가 침해됐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지금 권한쟁의에서의 이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국회 회의체 300명 국회의원의 회의체의 의결 없이 제3자 소송 담당으로서 의장께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의체로서 국회의 손해가 발생했느냐 아니면 회의체로서의 그 국회의원들의 총유적인 의미에서의 의사에 대한 의결이 있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재판관님 좀 더 조금 보완하실 문제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서면으로 저희가 그 내용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판관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은 주로 어떤 행정법상의 어떤 권리 또는 민사상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적극적 당사자가 된 경우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공법상에 더구나 헌법상에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국회라는 것은 어떤 사적인 어떤 그 주체로서 사적인 권리 주체로서의 국회가 아니라 이런 공법상에 국회의 권한으로 헌법이 규정된 그 권한이 침해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상세한 것은 참고 좀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좀 내주시고요. 여기 이거 질문하신 게 조금 재판님 기회를 주시면 조금 조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아니 됐습니다. 예, 그 저기 네. 지금 여기서 말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법적인 서면으로 좀 내주시면 예,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자, 저거를 좀 조금 더 확대해 주실래요? 예, 저기 보면 예, 그대로 놓으시면 돼요. 예. 저기 보면은 저게 갑제 28호의 1호증인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이제 직인을 찍어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인사청문위원을 추천하는 공문이에요. 저게 날짜가 아래쪽 좀 12월 보여주실래요? 11일자입니다. 12월 10일입니다. 10일에 이제 그 의장한테 보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뒷면 좀 보여주실래요? 예, 이번에는 이제 위부터 좀 보여주세요.
국민의힘에서 보낸 대외 공문인데요. 거기에서도 역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이래서 인사청문 위원을 그 위원장도 추천했고 간사도 추천했고 위원도 추천을 했는데 요구한 날짜가 12월 11일 그 다음 날이네요. 그래서 저기 보면 세 사람을 다 같이 국민의힘에서 기재를 하고 위원 선출의 공문까지 보냈는데 저거를 보면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도 그 합의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이제 오늘 제출한 서류여서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거를 보면 세 사람 이름이 다 있는데 합의가 돼 있는 것처럼 보여서 네, 답변 드릴게요. 예, 뭐 의견이 있으면 좀 네, 말씀하시죠. 저희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 서면이라기보다는 2월 6일자 제출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진술서, 그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진술서에 저 경우에 관해서 상세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참고해 주길 바라고요. 아마 다만 저 부분은 저희들 기존에 했던 답변서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12월 7일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그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월 12일에 선출이 됐는데 그 사이에 원내 행정국에서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그것이 물론 뭐 행정 직원이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 경위에 관해 가지고 2월 6일에 제출한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인 진술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재판부에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서류가 지금 여기 있구나. 아까 그건 주세요. 자, 주시고. 저게 이제 갑제 6-1호증인데 6호증의 1인데 저기 보면 민주당에서 저게 12월 6일자이죠. 12월 9일자로 지금 마은혁, 정계선 두 분을 이제 추천한다는 공문을 지금 국회의장에게 보냈고요. 그 다음으로 그 6호증의 2를 보시면 거기에는 이제 조한창 후보자를 그 국민의힘에서 추천한다라고 해서 그것도 역시 12월 9일자인데 그것을 그 제출할 그 국민의힘에서 제출하게 되는 경위에 대해서 조금 좀 추가로 좀 그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 행정 절차에 따른 대외 공문 위에 보면 대외 공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대외 공문인데 저런 문서가 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게 제출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걸 제출한 구체적인 이유가 어떤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궁금해서요. 네, 마찬가지 답변도 되겠습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2월 6일에 제출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권성동 대표의 정진수서에 보게 되면 저 경우가 상세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요약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12월 7일까지 있었던 상황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신다 원내대표 사이에 이 처음에 헌법재판관 1인 할 것이냐, 1대2로 할 것이냐, 또는 1대1 그리고 합의를 할 것이냐가 논의를 하다가 1대1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9분이 다 이제 헌재가 완전체로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 소장을 어느 분으로 할 것이냐에 관해 가지고 논의를 하시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현직 재판관님 중에 이렇게 논의가 됐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12월 7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한번 무산된 이후에
추경 원내대표가 사임을 하시고 그 이후에 12월 12일에 고신동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12월 9일자와 12월 10일자 공문은 그 사이에 공백해 있었던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고신동 원내대표가 취임하신 이후에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가지고 종전 원내대표와의 양당 합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야당에서 그러한 험지 소송에 관한 논의는 없다,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옴으로써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개최에도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본회의도 아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경위에 관해 가지고는 그 진술서를 좀 재판님께서 좀 상세하게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쭤보는 네. 그 핵심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지금 합의가 다 완전히 안 됐다는 것인데 왜 공문을 보냈느냐 이거죠. 저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원내대표의 공백기 사이에 그와 같은 적어도 한 분과 한 분은 이견이 없던 것 같고 나머지 한 분은 적어도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동의에 관한 야당의 협조, 야당의 그 동의를 야당에서 합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1대2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야당에서 그 부분을 완전히 부인을 하고 나온 상황이고 또 실제로 12월 14일 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됨으로써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전 원내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이의 그 논의 과정도 사실상 이행하기 어려울 뿐더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이것은 한 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합의가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으면 공문을 안 보냈었어야 되죠. 그것은 아마 실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원내대표의 공백기 사이에 그 적어도 야당에서 그걸 또 동의를 해주는 전제로 보냈는데 지금 야당에서 그것을 부인하고 나와가지고 저희는 그 부분은 합의가 안 된 것이다 또는 합의가 무효화된 것이다 또는 야당이 그 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선고 시기는 재판부 평의에서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